저녁 6시 반. 민준이 엄마는 오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민준아, 이제 TV 꺼. 민준이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민준아, 엄마 말 안 들려? 이번엔 고개만 살짝 돌렸다가 다시 화면으로 눈이 가요. 민준아, 진짜 한 번만 더 말한다. 3번, 4번, 5번째. 그리고 터져요. 야,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리모컨이 식탁에 꽝 하고 내려앉아요. 그제서야 민준이 눈이 화면에서 떨어져요. 그 순간 엄마는 알아요. 이기긴 했는데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장면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아이가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5번을 말해도 괜찮다라는 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같은 장면에서 여러분의 첫 마디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말을 안 해도 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요. 이 장면 얼마나 익숙하게 느껴지세요? 민준이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루에 수십 번 말을 해요. 그만해, 이거 치워, 빨리 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금 훈육을 하고 있어.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말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아이가 3번째 말 이후에 움직였다면요. 아이가 엄마 얼굴이 빨개질 때쯤에야 행동했다면요. 그건 훈육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훈육과 잔소리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시했는데 성공하면 그게 훈육이에요. 실패해서 미수로 끝나면 그게 바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TV 꺼라고 말해도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끄면 훈육이에요. 그런데 5번을 말하고 감정이 폭발한 뒤에야 끄면 그 5번은 전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구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면 잔소리가 반복될수록 아이의 뇌 안에서 조용히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엄마 말은 3번까지는 무시해도 돼. 엄마 얼굴이 빨개지기 전까지는 진짜 아닌 거야. 진짜 화가 났을 때만 움직이면 돼. 이게 반복되면요.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감정 온도를 읽기 시작해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분노의 수위를 보고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학습을 아주 잘한 거예요. 다만 잘못된 방향이지만요. 그러면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부모 마음을 먼저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알면서도 왜 또 반복될까요?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 사이클 안에 있어요. 처음엔 좋게 말해요. 아이를 존중하고 싶고 소리 지르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을 말해요. 여전히 아이는 안 움직여요. 그 순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와요. 그렇게 터지고 나서 가슴 어딘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손이 먼저 아는 그 감각. 아이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지? 내가 나쁜 엄마인 건가? 그런데 이 죄책감은 다음번에는 더 오래 참게 만들어요. 더 오래 참다가 더 크게 터지게 만들어요. 악순환이에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분노는 진짜 아이를 향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못 잡아내는 나를 향한 거였을까요? 어쩌면 그 분노는요. 아이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5번이나 말해도 듣지 않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향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 무력감은 분노로 나와요. 그리고 그 분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부모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방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장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게요. 아이가 정말로 무시하는 걸까요? 민준이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봐요. 민준이는 지금 TV에 빠져 있어요.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뇌 안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들어와요. 엄마 목소리.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 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쉽게 말하면 뇌 안의 교통신호등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걸 멈추고 해야 할 걸 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 장치가 완전히 완성되려면 만 25세까지 걸려요. 7세 아이의 전두엽은 이제 막 신호등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 단계거든요. 아직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 멈추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가 멈추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게 어른에게는 당연해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발달신경과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방향은 이거예요. 이 시기 아이들이 즐거운 활동을 멈추고 전환하는 능력은 성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태예요. 즐거움이 클수록 그 전환은 더 어려워져요. 즉, 민준이가 TV를 보다가 꺼라는 말 한마디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건 반항이 아니라 뇌의 신호등이 공사 중이라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럼 왜 아이는 부모 감정이 폭발할 때쯤에야 움직일까요? 편도체 때문이에요. 편도체는 쉽게 말하면 뇌 안의 화재 경보기예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울리는 장치죠. 아이가 엄마 목소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변하는 걸 보는 순간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그 순간 아이는 놀라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학습한 건 이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변하면 그게 진짜 신호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감정 폭발이 신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애착 대상인 부모의 감정 신호로 지금 세상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부모의 감정 폭발이 반복되면 아이 뇌는 그 폭발을 진짜 경보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평온한 목소리는 점점 배경음이 되고 감정 폭발만이 반응해야 할 신호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아이에게는 부모의 평온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감정 폭발만이 진짜 경보로 인식해요.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리를 덜 지르면서도 효과가 있는 부모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권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는 부모의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중요한 구분부터 해야 해요.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달라요. 권위적인 부모는 이거 해. 왜 안 해? 이렇게 명령해요. 권위 있는 부모는 내가 한 말은 지켜진다는 경험을 반복시켜요. 바움린드라는 심리학자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냈어요. 아이에게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인 부모는 따뜻하지만 명확한 부모라고요. 사랑은 이때, 경계는 분명한 부모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이 사람 말엔 온기가 있고 그 온기 안에 선이 있다는 걸 느끼는 부모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내일 같은 장면에서 첫 마디가 달라질 거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민준이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달라요. 엄마가 민준이 곁에 와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민준아, 5분 줄게. 5분 뒤에 TV 꺼. 엄마가 말한 시간에 안 끄면 오늘 TV는 거기서 끝이야. 그리고 정말로 5분 뒤 민준이가 안 끄면 엄마가 조용히 리모컨을 들고 TV를 꺼요. 민준이가 울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엄마는 흔들리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엄마가 5분이라고 했지. 5분이 지났어. 딱 이 한마디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 장면에서 민준이의 뇌는 뭔가를 학습해요. 엄마가 한 말은 지켜진다. 이게 한 번, 두 번, 그게 10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는 조금씩 알게 돼요. 엄마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걸. 그게 바로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권위가 돼요. 권위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빠가 엄마의 이 방식을 등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줄 때 이 신뢰는 훨씬 빠르게 쌓여요. 엄마가 TV를 끈 뒤 아빠가 민준아, 엄마가 아까 5분이라고 했지? 라고 한마디 거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크게 나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두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신호거든요. 부모가 일관된 방향을 보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미 오늘 소리를 지르고 이미 터뜨렸다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관계는 완벽한 하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완벽하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화나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소리 지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아이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아까 너무 크게 소리 질렀지. 엄마도 화가 나서 그랬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였는데 미안해. 짧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감정이 커졌을 때도 사람은 다시 연결할 수 있어. 이게 감정 조절 교육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반응을 기다려보세요. 많은 경우 아이는 짧은 침묵 뒤에 슬며시 다가와요. 그게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신호예요. 사랑이 서툰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갈무리하면 이래요. 권위는 추구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 신뢰의 시작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5번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한 번 말한 것을 지켜지는 부모. 그 이미지가 아이 뇌에 쌓일 때 잔소리는 사라지고 훈육이 시작돼요. 오늘의 육아 미션 하나 드릴게요. 크지 않아도 돼요. 오늘 딱 하나만요.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말하기 전에 3초 멈추면서 내가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말만 꺼내는 거예요. 실전 한마디는 이거예요. 민준아, 한 번만 말할게. 5분 뒤에 TV 꺼. 딱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5분 뒤에 끄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은 보통 몇 번이나 말하게 되시나요? 부담 없이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돼요. 그 댓글들 보면서 저도 여기 오신 분들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채널 키워가는데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아이 곁에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 항상 응원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만 심하게 구는 이유, 그게 사실은 반대의 의미였어요.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